어떤 게임을 어떤 컨텐츠가 있냐, 찐따 페스티벌. 저희가 그 포켓몬스터 켜나갈 때 찐따들이 와가지고 도네이션을 엄청 많이 쌌잖아요. 그 뭐 자기들이 뭐 어쨌냐느니, 옛날에는 뭐 어쨌니 저쨌니 막 이런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짜로 그런 사연을 들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투표를 열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사연을 실감나게 읽어드린 다음에 그 사연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서 1등에게 치킨 2마리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등에게는 치킨 1마리, 3등에게는 사이버 세트, 이렇게 상품을 걸고 좀 낭독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1990X년생 안산 고X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아, 이거는 저랑 같은 동네 사람이고 저랑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네요. 보니까 제가 안산에서 1995년생이고 경기 모바일 과학고등학교 상고죠. 상고. 저는 상고를 나왔고, 고X 고등학교, 안산의 고X 고등학교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산 사는 사람들은 알 텐데 안산의 고X 고등학교는 이제 내신이 좀 높아야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안산 학생증이나 졸업 앨범을 인증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고딩 졸업 앨범은 대학교 졸업식 날 술 마시고 대학교 공원에서 캠프파이어 했습니다. 네, 일단 그래요. 그렇게 작년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못해서 몇 년째 백수하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때 맨날 혼자 도서관 가고 혼자 밥 먹고 찐따 특유의 그 음침함까지 더해져서 반에는 이름과 비슷한 정희, 정신병자 히키코모리라는 별명이 붙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붙었었다고 합니다인 것은 본인이 지금 인지를 못했었다는 거죠.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별명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야 정이야 이러는데 왜 그래 하면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자 히키코모리가 자신의 별명이었던 거죠. 저는 졸업하고 다른 반 친구에게 듣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다행히 고딩 정도 되니 일진이 없어서 직접적인 괴롭힘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친구 없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뭐 평범했던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겠죠? 가정통신문이랑 수학여행 참여 불참 종이를 돌리는데 선생한테 수학여행 안 간다고 체크해서 제출했다가 집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그날 부모님이 전화를 받고선 집에서 혼나는데, 집에는 돈 아까워서 안 가는 거라고 울면서 땡깡 부리다가 아빠한테 존나 혼나고 담임년 남자임. 아, 이게 좀 약간 찐따 포인트네요. 담임년 남자임, 괄호치고 남자임, 이게 굉장히 찐따 같네요. 예. 사흘 정도 상담한 후에 결국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이때 담임 새끼가 적응을 못해서 힘드냐고 물어봐서 네 라고 대답했더니 웃음을 참는 건지 할 말이 없는 건지 내일 점심 먹고 다시 와봐 점점점 라고 했던 것과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오자고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냥 안 간다고 하면은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않냐? 솔직히? 그죠? 옛날에는 강제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였지만,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안 가도 별로 아마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인터넷 같은 게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옛날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정작 수행여행 가서는 야외 활동이나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때도 숙소에서 잠만 잤습니다. 다행히 똥꼬에 빼빼로를 넣거나 고추에 치약을 바르고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지만, 반 애들끼리 이미 좋은 숙소 자리를 차지해서 저 혼자 화장실 앞에서 잤습니다. 아, 이 찐따들의 특권이죠. 화장실 앞에서 똥냄새 나는 자리, 그리고 가장 구석, 모서리 부분, 귀퉁이 부분이 저희 찐따들의 자석이죠. 그거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학여행 가는 날이 와버리고 목적지는 경주였습니다. 경주에 수학여행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던 도중 휴게소에서 잠깐 멈춰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야진년들끼리 단체 사진을 찍는 겁니다. 말 그래도 버스 안에서는 아무도 말 안 걸고 지들끼리 얘기하니까 그냥 처자는 척하면 괜찮았는데, 갑자기 선생이 그걸 보더니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칠드런드라, 괄호치고 7반이라 칠드런이라 부름, 단체 사진 찍게 다 모여보라고 소집령을 내립니다. 저는 그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을 하고 재빨리 휴게소 다른 반 버스 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휴게소의 정차 시간은 대충 15분 정도였으니 15분 정도 숨어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말 정희야! 하면서 단체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선생녀는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저를 찾으라고 반에 지령을 내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에 로라는 5인 한국 남자애들 무리가 있었는데 걔들이 개 쪼개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야 정이야! 키키! 야! 저기 어딨냐! 단체 사진 찍어야지!
정희야 어딨냐? 야 정희 나와라! 단체 사진 찍자! 수학여행 때 한 번도 안 보인 정희야 어디 갔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게 추정됩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다른 반 버스 뒤쪽에 웅크리고 숨어있더니 선생님이 제가 없어져서 당황을 했는지 다른 반에도 도움을 요청했나 봅니다. 정희야 어딨어? 아 정희야 나와라! 저를 찾는 목소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찐따였던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너무 웃겨가지고 목이 말라서 음료수 좀 마시고 버스터콜이 이제 불린거죠. 예. 거의 약간 공황장애 급으로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야 정희야! 야 정희 어디갔냐? 같이 사진 찍어야지. 야! 결국에 중압감을 못 찾고 큰 소리로 버스 뒤에서 걸어 나오면서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선생이 바로 발견 못해서 결국 아이들 시선을 받으며 선생 앞에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선생은 어디 있었냐고 화내면서 묻는데 저는 그냥 여기 있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애들은 다 옆에서 개쪼개고 몇 명은 아직 제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었습니다. 정희 어딨냐? 야 정희 빨리 사진 찍어야지. 단체 사진 빨리 나와라. 결국 상황이 전리되고 버스에 탔는데 제 주변은 아무도 말을 안하고 조용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내 존재가 알려졌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숨어버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이후로도 평소와 같은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 구어체로 작성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갑자기 울컥해서 담담한 어체로 바꿨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반달가슴곰이라는 동물입니다. 귀엽고 깜찍하죠? 반달곰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반달곰. 잘 읽었고요. 별명이 정신병자 히키코모리,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네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찐딸로 전역한 썰, 장문주의. 때는 내가 상병 1호봉 때 얘기. 평소에도 관심병사급으로 행동하고 오대기 때도 다른 군대 쫓아가서 얼타서 분대장한테 존나 깨지는 게 일상이었음. 그래서 맨날 작업하는 건 오물장 청소, 취사 지원 나가서 카레 진나 튀면서 카레통 빠개기밖에 없었음. 그러던 어느 날 대침투 훈련 3일차 때 사건이 터짐. 3일 동안 매복 수색을 반복하며 다들 지쳐서 목전지에 구축하고 쉬고 있었음. 그 훈련 때 하필 우리 부대가 평가받는 부대여서 평가관 붙어다니고 존나 빡세게 굴리고 있었음. 너무 힘든 나머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었던 거임. 평소 훈련 땐 암묵적으로 간부들도 몰래 피게 해주는데 하필 평가관 존나 돌아댕겨서 걸리면 진짜 좆되는 상황이었음. 근데 오줌 좀 싸려고 목둔지 쪽으로 산기슭 쪽으로 가는데 다른 분대 동기와 선임이 담배 피고 있는 거임. 해끔 목소리로 해달라고? 그래서 담배 펴도 됩니까? 하고 말하니까 아가리 닥치면서 빨리 오줌 싸고 꺼지람. 그리고 둘이 내려가고 나 혼자 남으니까 욕 처먹고 슬프고 힘들고 하니까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 거임. 그래서 몰래 꽁쳐든 담배 물려고 하는 순간 언덕 밑에서 평가관이 올라옴. 황급히 물던 담배 손으로 꾸기고 건방 주머니에 넣었음. 그러자 평가관이 오더니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소변 좀 보려고 했습니다. 거기 떨어져 있는 거 담배 아닙니까? 하필 구겨놓은 담배 중 앞부분이 찍혀서 옆에 떨어져 버린 거임. 그래서 평가관이 똥 씹은 표정하면서 내려가고 나도 같이 내려감. 그리고 10분 뒤 분대장이 부르더니 나보고 위에서 뭐 했냐고 함. 나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오줌 싸고 내려오는데 하며 말을 버벅거림. 그러자 분대장이 나 끌고 가더니 풀이랑 나무 울창한 곳에서 K2 개머리판으로 머리 존나 맞음. 뻑뻑.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음. 밑에부터 본격적인 내 군생활 꼬임썰임. 그리고 나서 목둔지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수색훈련 실시하기로 함. 다행히 이 훈련이 수색훈련이라 군장 남맴. 하지만 대침투낭이라고 더블백에 대침투 훈련 때 쓰는 장비들 몰아넣는 족같은 게 하나 있음. 근데 이걸 분대에서 한 명은 꼭 메고 다녀야 함. 근데 그걸 누가 매냐? 당연히 나지. 분대장이 아까 일로 너 때문에 좆될 뻔했다고 나보고 매라고 함. 물론 나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맸음.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색 훈련했음. 근데 이게 대대장 새끼가 평가받는다고 수색 코스를 존나 빡센 곳으로 잡아버림. 출발 시간이 저녁 5시였는데 코스가 무조건 산 3개 타는 코스였음. 몇 시간 동안 내리막 없는 코스. 수색 2시간 경과. 15kg짜리 대침투낭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음. 땀 차고 3을 2시간 동안 타니까 군장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짐. 수색 훈련이라 기도 비닉이라 해서 존나 조용히 다녀야 했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소리가 날 정도임. 앞에 가는 분대장도 헛구역질하면서 기도 비닉 하라고 존나 짜증내면서 계속 산을 올랐음. 그때 너무 힘든 나머지 산 비탈길에서 팔에 힘이 풀려 삐끗했는데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 근데 너무 힘들어서 더 가면 죽을 것 같다 혼신의 여기로 존나 아프다고 뺑기침. 너무 아파요. 죄송해요. 병장님. 미안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자 분대원 다들 좆됐다. 대침투랑 멜 생각에 개짜증내는 놈도 보이고, 그래서 더 아픈 척 땅에 구르면서 생쇼. 정지혁 병장님, 다리 부러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근데 결국 난 열애됐고 분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군의관이 뼈엔 이상이 없는데? 하며 의아해요. 근데 내가 개 쭈그라게 있으니까 불쌍했는지 반깁스 해줌. 그리고 나서 부대 돌아와서 다른 낙오한 애들이랑 개꿀 빠며 하루를 보냈는데, 훈련받던 사람들 밤새고 복귀 행군으로 50km 행군하고 온다고 함. 그래서 난 눈치 없게 맘속으로 휴, 진짜 낙오 안 했으면 X될 뻔했다 라고 생각함. 그게 내 생활 망한 좆된 순간이었음을 모른 채 몇 시간 뒤 분대원들 복귀함. 난 다쳤다는 이유로 간부가 다른 분대원들 군장 풀라고 안 시킴. 근데 선임들이랑 후임들 와서 군화 벗으니까 발목이랑 발 개 아작나 있는 거임. 장난 아니고 천나 시퍼렇다 못해 새까맣게 멍들고 발바닥 다 터져 있었음. 그거 보고 난 씨발 X된 것 같은데 최대한 쭈그려 있어야겠다 하며 내 자리에 짱 박혀 있었음. 하지만 분대장이 자기 짐 정리하다 빡쳤는지 나를 부름. 야, 니 새끼는 이거 치워두지 않냐? 하면서 존나 성질냄. 나는 간부가 나 다쳤다고 안 시켰다고 눈치 없게 말함. 간부님이 저 다쳤다고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대장이 내 반깁스 풀라함. 나는 존나 당황했음. 그래서 잘 못 들었습니다. 하다가 분대장이 하이바 던지면서 깁스 벗으라고 말로마 하길래 결국 울면서 깁스 풀음. 잘못했어요. 깁스 풀게요. 근데 내 발목은 500원짜리 멍 하나 든 거밖에 없었던 거임. 다른 분대원들 몰려와서 보고 내 분대 선우님들 보더니 개병신 보듯이 봄. 분대장도 그거 보고 존나 어이없었는지 헛웃음 치고, 너 앞으로 군생활 남은 기간 동안 선임 취급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면서 살아라. 나는 개씹서럽게 울면서 살자 마려웠지만 저녁날까지 존버하면서 살아. 미안해요. 그러고 나서 남들 저녁날 다들 배웅받으면서 부대 나왔는데 나는 저녁할 때 훈련날이라 겹쳐서 아무런 배웅시 나옴. 저녁모도 못 받음. 키. 근데 그게 더 좋더라. 키키키. 그래서 지금 뭐 하면서 사냐고? 윤진석 방송 보면서 던파하는 중. 키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인생썰 종합이라는 썰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지라는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음. 예지는 가명입니다. 그때는 성격이 활발하고 다혈질인 성격이었음. 그러다가 어느 날 체육 시간에 피구였나? 뭔가를 하러 운동장으로 나갔었음. 그때 반 친구들이 어린 마음에 나를 놀리려고 야, 진석이는 예지 좋아한대요 이러면서 존나 놀림. 여기까지는 웃어 넘길 수 있었음. 근데 예진년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쳐 우는 거임. 그 당시 쪽팔린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데 왜 우는 거지? 라는 묘한 분노감이 솟아오르면서 화가 났음.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실내화 가방을 예지한테 던지며 내가 너 좋아하는데 X발 너가 왜 우냐? 라는 식으로 말했음. 근데 예지 인연도 드센년이었어서 인연도 나한테 실내화 가방으로 때리면서 싸운 기억이 있음. 썰이 너무 많아서 중학교로 넘어가겠음. 그렇게 중학교로 진학함. 남녀공학 중학교였는데 근데 학교 일진이었던 친구가 나를 약간 장난감 부리듯이 데리고 다녔음. 절대 동등한 친구로 데리고 다닌 거 아님. 중1 때였는데 그 일진 친구가 돌아다니던 중 공사판에서 일하고 계시던 아저씨가 있었음. 근데 그 일진 친구가 하나 둘 셋 하면 아저씨한테 돌 던지고 뒤장어 하는 거임. 일단 친구로 대해줬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계획을 실행함. 근데 이 X발 새끼가 나보다 살짝 뒤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 둘 때까지 말했는데 튀는 거임. 그때 나는 미처 모르고 혼자 셋까지 다 센 후에 평소와 다른 제구력으로 하러 아저씨의 몸통을 정확하게 맞춤. 결국 나만 아저씨에게 잡힌 후 거진 30분간 훈계를 들었던 기억이 있음. 아, 그래도 두들겨 맞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다음날 학교에서 그 일진 친구를 만났지만 일진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음.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진이 자기한테 마이크를 사라고 하는 거임. 당시 스카이프 하면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싶었던 나는 씨발 찐따 새끼야, 마인크래프트 싫어하냐?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싶었던 나는 알겠다고 하고 사러 갔음. 근데 사고 집에 와서 연결해보니까 망가진 마이크인 거임. 씨발 아무리 찐따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일진 친구한테 망가진 거 판가 같다고 소심하게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야, 니가 망가뜨린 거야 라는 족같은 대답뿐이었음. 그렇게 찐따 장난감으로 중학교 1학년을 보낸 후에 2학년에 접어들음. 이때는 중2병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음. 흑염령이 생겼죠? 담임쌤이 혼내길래 화나서 의자 위협 용으로 바닥에 집어던져서 선생님 도망가고 체육쌤 버스터코라는 사건도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리는 여자년들 때문에 홧김에 가위를 선풍기에 던졌다가 선풍기 날이 박살나고 선생님한테 존나 혼나서 호살하려고 장문 열었다가 끌려 내려간 썰도 있었다. 놔라! 내 죽는다! 놔라!
나라 내 떨어질란다 하는데 애들이 야 죽지마 미친 새끼야 하면서 뒤에서 잡아가지고 못 죽게 나라 나 죽을란다 나라 내 죽는다. 이 중2병의 절정을 찍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칠판 앞에 교탁이 있었음. 교탁 가운데는 네모난 유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손 올려놓고 있다가 교탁 유리가 깨짐. 뭔지 알죠? 교탁 유리 밑에 CRT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내려보는 그거 뭔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있던 분들은 CRT 모니터 뚱뚱한 모니터 뒤에 나는 거. 그 당시에 교탁 근처에 있던 다른 찐따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새끼 때문에 깼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면 갑자기 걔만 없었으면 내가 교탁 유리에 손을 안 올렸었을 때인데 같은 야 이 새끼만 아니었으면 손 안 올렸는데 하면서 괜히 옆자리에 있는 애한테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나는데 계속 옆에 있던 그 찐따 친구 생각이 나는 거임. 나도 찐따지만 만만한 건 또 다른 찐따밖에 없었음. 혼난 게 2교시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점심시간 근처에 과학실에 가는 시간이 있었음. 그때 아직 혼나서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나는 혼자 씩씩거리다가 교탁 옆에 있었던 찐따 친구에게 달려가서 목을 졸랐음. 당시 나는 덩치가 큰 편이었기에 한두 멱으로는 날 막을 수 없었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선생님과 남자애들이 전부 달려와서 날 막았던 기억이 있음. 미안하다 그때는 키키. 이때 중2 때 하도 여자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해서 대인기피증도 생기기 시작했고 학교 나가는 것도 싫었음. 이때부터 던파를 접하고 던파에 빠지기 시작함.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활발했던 내 성격은 음침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고 중3 때는 학교도 자체 공휴일을 만들어 안 나가며 던파에 집중하기 시작함. 중3 때 학교에 하도 안 나가니까 불알 친구였던 다른 반 친구가 야! 너 학교 안 가고 던파하는 거 들키면 당시 내가 키우던 쿠노이치를 삭제하라 했었음. 나도 갱생하고자 하는 마음에 조금 있었기에 수락함. 그러나 어림도 없지 의지박약 병신이었던 나는 그 약속을 한 달도 못 지킨 채 깨버림. 당시 나는 캐릭터를 삭제하기 싫어 집에 없는 척을 했지만 집 문 앞에서 대기 타던 친구들은 내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붙잡고 문을 존나 두들기기 시작했어. 야 개새끼야 나와라 하면서 문에다가 고무고무 총난타 존나 쓰죠. 야 이빨 새끼야. 문을 열고 쿠노이치를 삭제하고 던파를 적게 됨. 마지막으로 학교가 아닌 번외설인데 어머니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심. 그때 학교도 안 나고 게임만 하는 나를 강제로 교회로 보내기로 결심하셨음. 그 교회의 목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말마다 납치하듯이 나를 끌고 벤을 태우고 저거 있죠 스타렉스 같은 거 벤에 태우고 교회를 데려감. 너무 교회가 가기 싫었던 나는 납치당하던 어느 날 벤이 정차 중일 때 급박하게 문을 열고 도망가기 시작함.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로 뛰어들어가서 꼭대기층까지 계단으로 전력 질주를 했는데 X발 아파트에 도망갈 곳이 어딨음. 입구가 하나인데 바로 잡히고 강제로 교회로 다시 끌려감. 그래서 교회에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은 없음. 그래서 요즘은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사느냐? 어림도 없지! 군대 신검할 때 정신상태 체크할 때 너무 솔직하게 체크한 나머지 정신병원 다니고 재검받으라는 통보를 받음. 하지만 병신같이 귀찮았던 나는 정신병원을 귀찮아서 나가다 말다 하며 22살까지 신검을 안 받은 인생 존만 데크를 타게 됨. 진짜 인생이 좆됨을 감지한 나는 23살에 가서야 정신병원을 열심히 다니며 재검을 받았고 현역 판정을 받게 됨. 이러면은 이제 정신병원 있는데 전공은 못 가고 현역으로 강제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정신병원 기록 때문에 육군 원하는 거 지원도 못하고 해군으로 가게 됨. 인생 좆됨. 끝! 야 이게 현역이야? 이거 대한민국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라! 씨발 나 죽을란다! 나라! 던파해야 된다! 나라! 이게 현역이라고? 대한민국 국방부 1패했죠 지금? 면제시켜 이런 애들은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나라! 내 타령할란다! 나라! 찐따 페스티벌 여러분 굉장히 재밌었죠? 네. 앞으로 종종 이렇게 사연 받아가지고 하는 콘텐츠를 시간 때우기도 좋고 주말에 이제 사람 많을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도.